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4개 기업에 대한 리뷰 및 진단 영상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DB하이텍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확인한 분도 계시겠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오늘 하루만 9,200억을 담았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9,200억 순매수. 매우 큰 금액인데 수량으로 보면은 1,591만 주입니다. 이와 같은 역대급 매수가 언제 있었는지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쭉 살펴보니까 정확히 2018년 5월 31일 날 크게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날짜를 아니까 금방 여기 있죠? 금액으로 2018년 5월 31일 1조 1200억을 매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매우 오랜만에 2018년 5월 31일 그리고 오늘은 2020년 7월 28일 그래서 매우 오랜만에 오늘 역대급 매수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주식대박 보좌관에서는 지난 7월 18일 진단 영상을 통해서 7월 18일로 한번 가볼게요. 그쵸, 여기. 네. 7월 17일이 금요일이었고 토요일날 제가 삼성전자 또 여러 종목 해갖고 함께 진단 영상을 통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의미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란색이 7월부터 올라오는 게 보이세요? 그쵸? 여기 한번 표시해 볼까요? 파란색이 7월부터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신데 이 자료도 보여드렸었죠. 짧고 굵게 말씀드리면 위는 반도체 코스피 상대 주가고 아래는 리테일 세일즈도 있지만 빨강색 산업 생산 지수가 반도체와 깊은 연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산업 생산이 상승할 때 상승했고 하락할 때 반도체도 이렇게 조금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의미 있을 때 바닥에서 올라갈 때 올라갔고 의미 있는 부분에는 이미 동그라미가 쳐 있습니다.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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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그리고 현 시점에서 산업생산지수가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언제부터죠? 3, 4년의 흐름이 아니에요. 무려 2000년도부터 거의 한 20년 동안의 연관된 모습입니다. 이 자료도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진검승부가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맥점은 어떤 타이밍? 기억나는 분 계세요? 7월 17일이 이때까지가 금요일이었고 이때까지의 수급과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확대해 보면 제가 에메랄드 색인 121선이 갈색 선인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 후 계속 내려오고 있다. 여기 내려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121선이.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늘색 61선은 꾸준히 6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 턴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상승 중인 61선과 하락 중인 121선이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61선이 121선을 상향 돌파하는 지점인 골든크로스가 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입을 앞두고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로 접어든다고 비유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만약 사춘기의 모습이 나오면, 즉 조정이 나오면 그냥 덤덤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사춘기에 이미 절정은 지났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고요. 근데 오늘 봐볼까요? 어떻죠? 지금 보이세요? 하늘색인 61선과 에메랄드 121선이 어떻게 됐어요? 만났어요. 여기 보이시죠? 정확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두 이평선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뽀뽀하는 것처럼 딱 만났는데 하필 61선과 121선이 딱 만나는 날 외국인이 역대급 매수를 했다?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Anyway,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일부터 부각되고 있는 인텔향 파운드리 수주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물론 금일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상승한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었겠죠? 네. 그런데 전일 오전에 채널을 보시면 어제 오전에 제가 삼성전자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요. 인텔의 파운드리 수주 기대감 발생 전일 오전에 올렸었는데 혹시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 TSMC의 6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1% 증가했고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컨센서스 상회하고 있음을 보면 TSMC가 모바일 쪽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화웨이의 위상이 약화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가 확대된다면 스마트폰뿐 아니라 반도체 부문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경우는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4,000원 전후에서 팔고 싶어 하시다가 제 영상을 보시고 매도를 안 하신 분, 혹은 제 영상을 보시고 그래? 61선과 121선이 만나는 곳이 맥점이라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 그래도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에 900원, 지금 900원 차이가 나는데 그런 계산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혹시 그래서 매수를 하신 분 모두 축하를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목표가 손절가는 무의미한 것 같아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일단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기만큼은 지난 영상에 대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개 영상도 올렸었죠. 그냥 한 종목만 딱 놓고 소개하는 소개 영상, 이후 진단 영상, 수급 관심주로 뽑았었고, 중간 점검, 최종 점검 등등, 그리고 핫 이슈 관련된 영상도 올리면서 점검도 해드렸었고, 그래서 저 믿으시는 분이 계시면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흐름 좋고요. 수급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보면 외국인이 약 13만 주, 기관이 18만여 주 매수했고, 그 중에서 11만 주를 연기금이 담았습니다. 최근에 수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네, 보험은 지금 며칠째 연속 매수예요. 8일째 보험 매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흐름과 수급
모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13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제 영상 보시고 또 수급관심주로 뽑았을 때는 13만원 초반에서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럴 텐데 중요한 건 일희일비만 하지 않으시면 되겠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성전기 전일 오후에 이제 뉴스가 났어요. 여기 자료 보시듯이 1일 전이죠, 그쵸? 애플 향한 9회 삼성전기 아이폰의 카메라 렌즈 공급 딱 정확히 뉴스가 났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개연성은 있었지만 100% 정확한 건 아니었거든요. 애플과 삼성전기에서 뭐 각자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100%로 볼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어제 뉴스 아이폰 카메라 렌즈 공급사로 진입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이재용 부회장의 뭐 동선 등부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개연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 뭐 4시간 전으로 나오네요. 뭐 스마트폰 부진에 움츠러든 삼성전기 하반기 날아오른다. 뭐 등등의 비슷한 기사들이 있는데 실적을 확인해 보니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열린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G와 관련된 통신 장비 부품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 중이라면서 당사는 삼성전기는 5G 스마트폰 및 기지국용 MLCC 패키지 기판을 양산하고 공급 확대 추진 중이다. 또 안테나형 모듈도 양산 준비 중으로 전 사업부에 걸쳐 5G 성장 모멘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간 설비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감축 예정이다 라며 상반기에는 MLCC 등 시장 니즈가 강한 사업 위주로 투자를 집중했었는데 하반기 역시 효율적인 투자 집행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7월 15일부터 7월 15일부터 5일선이 우상향 전환됐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부터. 그래서 7월 15일부터 우상향 전환되어서 지속, 오늘까지도 꾸준히 상승 중인 5일선이 언제까지 우상향을 지속할지 흥미롭게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오늘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여기 보시다시피 103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 4분기서부터 분기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지 매출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긴 했지만 3분기의 영업이익의 경우는 소형 전지 외형 성장 및 중대형 전지 손실 축소로 2분기 대비 의미 있는 실적이 예상되는 듯 합니다. 의미 있는 Q&A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 자동차 전지 단독으로 흑자 전환을 목표하고 있다는 거, 하반기는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로 당사 판매 증가 및 수익성 증가 견인하리라 예상된다는 거, 지난달부터 6월부터 유럽 주요국들의 보조금 상향으로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고 하반기 웨이퍼 투입량이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인데 디램 공정 미세화 지속에 따른 반도체 부분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테슬라형 전기차 전지 가능성 및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근 원형 전지에서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특정 고객사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 올해 당사 전기차 원형 전지 매출액은 아직 미미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여러 신규 프로젝트 공급으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27조 원입니다. 27조 원이면 코스피에서 보면요, 삼성 SDI가 물론 우선주 합친 시가총액이니까 우선주를 빼고 보죠. 우선주를 빼고 보면 삼성 SDI가 8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가총액 3개 기업이 있죠. 카카오가 약 29조 원, 삼성 SDI가 27조 원, 현대차가 26조 원, 30조 원 아래에 3개의 기업이 굉장히 비슷한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3개의 기업이 3개 기업 중 어느 기업이 30조 원 전후 30조 원을 의미 있게 돌파해서 치고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시에 그리고 흐름을 보면 조정 시에 보시면요, 6월 달에 조정 시의 저점이 동그라미 노란색 여기였죠.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은 여기였어요. 그리고 최근 저점이 어제 시가였죠. 그러니까 어제의 저점이 지난 6월 말경의 저점보다는 높고 6월 말경의 조정 시의 저점이 지난 이때 동그라미 노란색보다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의 저점이 높아지고 있음을 봤을 때는 전일 시가이자 저점은 단기적으로 중요하게 지켜져야만 좋겠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보시면 제 채널에서 제가 어제 덴티움, 네페스, 테스나와 함께 DB하이텍 진단 영상을 올렸었죠. 어제. 그런데 오늘 바로 뛰는 모습입니다. 전일 영상 아래 댓글에서 보고 계시다는 분도 계셨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전일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단 영상에서 DB하이텍 하면 글로벌 파운드리 업종의 TSMC와 SMIC를 비교하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코멘트를 많이 볼 수가 있다. 그간 32,000원이 부담이 되어 왔는데 만약 32,000원만 강하게 돌파하면 그간 눌려 있었던 신규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31,000원 전후부터 흐름, 메이저의 수급에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율이 약 3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죠. 보시면 외국인이 약 94만 주, 금액으로는 162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오늘만 지분이 약 1% 정도 늘어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선 이평선이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된 시기,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전환된 시기 등 그런 이평선이 방향을 바꾸는 곳에 수급은 굉장히 중요한데 21선이 언제부터 우상향 되었는지 보면은 이때는 21선이 꺾였죠. 꺾이다가 언제부터 21선으로 돌아섰냐면은 7월 10일부터입니다. 7월 10일부터 21선이 우상향으로 돌아섰는데 이때도 보면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이때도 보면 외국인이 약 31만 주를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의 지분율이 30%임에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외국인이 30% 갖고 있긴 하지만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거래량 아래 보시면 빨강색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3월 중순부터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입니다. 결국에 기관도 지난 6월부터는 좀 관망, 좀 매도세도 하고 있지만 외국인 못지않게 기관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하는 날 함께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보인 것을 보면 향후 주가 전망을 하면서도 100%는 아니겠지만 삼성전자의 흐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번 달 초에 DB그룹 총수가 된 김남호 회장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말했죠?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를 위한 성장 발판을 하나씩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DB그룹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거의 한 90% 될 거예요. 이런 것과 취임사 내용과 또 회장이 되면서 인사를 했는데 DB하이텍 출신의 2명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킨 것 등을 보면 DB하이텍의 향후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지도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